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의 거래소라고 하는 FTX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이 바이낸스의 FTX 인수 철회 사태로 촉발된 이 가상화폐의 위기가 더욱더 확대된 것인데 최근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봐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폐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받기 전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TT를 발행한 이후에 이 FTT를 근거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유치하는데도 정말 문제없이 아주 수월하게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긴축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 이 자금 조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주들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코인 가격 또한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거래량도 충분히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좀 바닥권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금 회수에 대한 얘기가 돌았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제 이 알리바바 CEO, 알리바바래. 그 바이낸스의 CEO죠. 죄송합니다. 바이낸스의 CEO가 전체 투자 자금을 다 회수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던 기업에서 모두 철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불안하시겠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그 화폐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하면 지금 변동성이 최근에야 조금은 안정됐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마트에 가서 코인 하나로 이제 내가 라면 한 개를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갔는데 라면 2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3개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한 3달 지났으니까 10개 구입할 수 있으려나 하고 갔더니 이 코인 하나로 1개도 구입을 못합니다. 2개를 지불해야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정하죠. 자, 화폐라는 것은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1,100원에서 1,4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안감을 야기했었죠. 이런 것처럼 가상화폐는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화폐로서의 가치를 사용하는 국가가 일부는 있지만 인정받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좀 한참 뒤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향후 안정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성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부 정리가 되고 퇴출되고 그리고 일부 성장통을 겪으면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또 가상화폐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안정화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성장통 진행 중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FTX의 파산 신청이 뒤흔든 것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만이 아니죠. 오늘 국내 업계까지 불똥을 피면서 게임주와 가상화폐주들이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FTX와 유사한 구조로 위믹스를 내면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이 코인 관련주들 좀 자세하게 점검해 봐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우려감이 크실 거고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폐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기업들 있죠. 가상화폐 거래소에. 그리고 이제 이런 직접 위믹스처럼 운영하는 곳들이 보통 게임 회사들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오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또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가격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위메이드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마이너스 5%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위믹스가 거의 하락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비슷한 구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약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6만 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 시도는 했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동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양봉 나올 때도 가장 큰 시가총액이 상관없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거래대금 상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양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과는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조정의 핑곗거리, 조정의 빌미 정도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관련주 같은 경우도 비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코인거래소 투자 기업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업 또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또한 최근에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이제는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6% 물론 적은 하락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반등이 나왔던 강한 반등에 비하면은 그냥 가볍게 조정받는 정도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상승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종목 중에서 조금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전후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당장은 조금 피하면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이 구간이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만 지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온다라는 것,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FTX 파산 신청이 국내 게임 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위메이드 5% 하락세 그리고 또 비덴트도 6% 정도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컴투스는 10% 넘는 하락세지만 전반적인 이 파산 신청에 비해서는 약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성장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진입으로서는 조금 더 본 뒤에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좀 침체된 업계 분위기에서도 개별 기업들이 좀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은 여전히 좀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CPI 발표 이후에 게임주를 비롯한 성장주에게 좀 투심 회복이 진행됐던 상황을 보였었는데 향후 게임 섹터의 반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PI, 우리가 기대한 것은 사실 앞자리 8이 아닌 7자만 나와도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겠다.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숨 돌리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이게 가장 자금 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간인데 이 금리 인상 조짐이 좀 완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7.7%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시장으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성장주들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에 거의 제로금리까지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장주들의 호황기다라고 해서 자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모두 다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가치주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먹고 사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먹고 사는 성장주들이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이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이 끝나고 긴축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값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기존보다 점점 이자가 늘어나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인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적을 통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고 유보금을 쌓아놓은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가치주들의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구간도 또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게임주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 CPI 발표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다. 그런 구간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뭐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흔들림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지나고 이겨내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게임주들 가격을 다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위메이드가 위믹스 때문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가격 자체도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 종목은 2만 원대에서 유지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 그리고 작년에 로블록스 덕분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죠.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와 이 NFT, 뭐 가상화폐 모든 게 연관이 되면서 이 위메이드가 10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10배나 올랐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다일 뿐이지 이게 당장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은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저 높은 구간에서 20만 원 넘는 20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싸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기존에 2만 원 중반 정도였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 5만 원대도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이 일부 반영된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이 성장통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장대양봉 구간의 절반도 훼손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흔들림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게임 주도를 볼 때 우리가 신작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 신작 게임 하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네오비즈의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스컴 세계적인 게임 축제에서 이 3관왕을 차지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전력을 거두었는데요. 자, 이 피해 거짓으로 유명한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급락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밀려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메이드보다 네오위즈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이유는 없다. 이건 불안감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위메이드가 당장 유리할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 급락,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 급락이 좀 제한되고 하락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혹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위메이드 때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양봉,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크게 실어주는 기존에도 이런 양봉이 있었죠.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런 양봉을 하나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체 IP를 통해서 기대감이 높은 기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핵심 기업 중 하나는 또 위메이드와 함께 말씀드렸던 컴투스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또한 11%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핵심이 아닌가 했는데 컴투스가 더 많이 밀리고 있죠. 자,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손실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컴투스 하면은 게임비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게임으로 아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블록스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M&A를 하게 되는데 위직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CG 그리고 VFX 쪽으로 해서 역량이 큰 기업으로 해서 여러분께도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컴투스 그룹에 포함됐다라는 것,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레몽레인 같은 이 콘텐츠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게임 업체로 보기에는 앞으로는 사업 역량이 다각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이나 웹소설, 웹툰 같은 이 IP가 있으면은 영화나 드라마로 소재가 되어서 이제
영향을 넓힐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IP를 지니고 있는 이 서머너즈워, 이 컴투스 홀딩스의 이 컴투스 그룹주의 IP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의 기대감은 더 크다. 그러니 지금 오늘의 하락 당장은 여러분들 뼈 아플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드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락이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거의 뭐 14%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하락이 좀 제한되고 가격적으로 제가 측면을 봐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45,000원 구간, 이 구간을 최근에 회복 시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다가 이탈을 했는데 이 45,000원 회복하는 구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컴투스 홀딩스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계좌에서 게임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은 아주 좋지 않느냐.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컨텐츠 쪽으로 게임 IP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화할 수 있고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앞서간 몇몇 기업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컴투스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